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번 오늘 호재 악재 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죠. 일단 뭐 호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오후에 잠깐 올렸었다라는 것 같고요. 오후에 한 1시간 정도 올렸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하드하게 주식시장이 바뀔지는 개인적으로 예측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까라고 고민을 당연히 못했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주식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래 크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일단 지금 오후 거의 6시 현재 3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래소가 이렇게 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오늘 23포인트 하락이라 하면 거래소 기준 5천억은 때렸어야죠. 그리고 코스닥 그 거래 기관 같은 경우는 3,500억 매도.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억 매도거든요. 1,600억 기관 매도.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장중이 2.2%까지 마이너스 났었고 거래소는 23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이거죠.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수가 300개, 하락 종목수가 1,200개. 이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외국인 기관이 시장을 떠난 건 저는 떠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를 떠난 게 아니고요. 어제부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제도 사실은 어제 갑작스럽게 2차 전지가 반등이 세게 나오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빨갛게 올라오고 그러면 와 드디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키 맞추기가 일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오르는 거 가지고 코스닥이 좀 더 갈까? 거래소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분들 다 그렇게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월은 반기가 끝난 거고요. 7월부터 다시 반기가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 어제 미국장에서 공교롭게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죠.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좀 들으셨을 텐데 좀 쉽게 표현을 좀 해드리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대중국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할 거고 부과를 하게 되면은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그렇지. 가격들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시 당연히 공급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역적으로 어쩌면 좀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금리 인상까진 모르더라도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어제 그제 좀 시향으로 미국 시장에 녹아가면서 국채 금리가 4.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아침까지 시향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 시향을 봤을 때 아니 그들이 이렇게 하드하게 뭔가 리밸런싱을 세게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또 역시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이 시작을 하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금융주가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금융주가 올라오는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제가 오면서도 좀 통화를 했는데 이런 통화를 했어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듣긴 들으셨을 겁니다. 생각도 해보셨고 하반기에 만약에 미국의 대선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내 시장만의 속성인 또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나는 8월 달까지만 주식하고 그쵸? 그리고 9월 달부터는 금융주를 사놓고 혹은 좀 인버스를 산다라든지 이런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내가 바짝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매매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하드하게 포트폴리오 바꾼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코스피, 코스닥을 코리아에서 여기 안 돼 떠나 라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 다 팔고 나 금융주 사야지, 나 큰 거 사야지, 삼성전자 사야지 이런 외국인 기관의 하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그런데 매도할 때 우리 개인들 돈 있습니까? 돈 없지. 없으니까는 못 받는 겁니다. 못 받고 트레이더들이 많은 지금 시장의 특성상
매도하니까는 같이 파는 거죠. 그렇지. 수익 난 분들은. 그러니까는 매도했던 것들이 더 크게 매도가 나오는, 특히 추세가 안 좋은 것들이 더 밑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오늘은 몇 개는 추세가 크게 이탈하면서 완전히 부러진 것들이 세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오늘 굉장히 하드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치 보다가 누가 선빵을 먼저 날리느냐. 정확합니다. 예. 예. 이게 우리 길거리 싸움의 맞아요. 특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설마 기관과 외국인이 이런 길거리 싸움의 원칙을 적용할 줄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펀더멘탈은 좋으니까 맞습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상태에서 선빵을 날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은 저도 오늘 놀란 게 저 오늘 장중에 거의 대응 못 했거든요. 어하고 맞았어요. 사실은. 이게 그치.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1.5% 부러지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부러질까? 아, 오후에 돌리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있는데 못 돌렸거든요. 일부 종목들이 돌렸는데 돌린 종목들은 아마 내일 매매할 종목에 포함이 될 거니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대부분 분들이 어하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어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런, 만약에 장이 이렇게 좀 외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세게 할 때는 조금은 잡주들, 그건 테마성 종목들도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이럴 때는 초전도체라든지 네. 혹은 대한고래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성이 크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유동 자금이 이렇게 없으니까는 이쪽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오늘. 움직인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우리 판단이 이건 거죠, 대표님.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게. 그렇지.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선배님들 혹은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을 좀 계속 장중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일자 투매는 나온 것 같다. 일자 투매는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2차 투매가 일단 기관의 일단 시작으로 인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측은 정말로 모르겠다. 왜냐면은 이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이슈가 이렇게 하드한 리밸런싱으로 나올 거라고 어제까지 예측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오늘은요, 어한 분들이 그냥 손 빠른 분들이 미리 판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도 만약에 오늘 같은 장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투매가 한번 나오겠죠. 그렇지. 예, 그러면 오늘은 저도 오후에 보면서 좀, 이거는 섣불리 댐비면은 그렇다고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고점,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실적에 대비해서 어이없이 높은 경우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어려운 가지 거예요. 개별 호재는 계속 나오고 네. 실적은 좋아지고 전방 산업은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대표적인 경우로 그 전력기기 관련주예요. 그것도 있죠. 예. 금요일 날 좋았고 월요일 날 박살났고 오늘 다시 올랐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누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났을 때 전력기기주 팔았던 분들은 또 이거 당한 거지. 제가 오늘 저기 대화방을 보니까 오늘 털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왜냐면 더 빠질 거라고 왜냐면 차트가 무너진 맞습니다. 상태에서 무서운 차트였거든. 왜냐면 이거라도 팔아야 현금화 시키거든요. 그렇지. 이거라도 풀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급 보세요. 오늘 현대일렉 외국인 790억 샀는데 현대일렉은 신고가입니다 지금. 참 이게 어이없어. 얼마나 야속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장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저기 일요일 날도 모아서 토요일 날도 와서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는 신고가 나는 거 쏘면은 먹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좋은 섹터를 빠질 때 분할 매수 하면은 한 번씩은 매도하는 경향을 줬기 때문에 수익 매매를 해야 된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 그런데 월요일까지도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급락이 나오더라도 아직 시장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친다면 혹은 안 친다면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지? 퐁당퐁당 하려고 이제 머리 썼다가는 네.
역으로 걸려버리면 아예 그냥 진짜 손실액이 따따블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퐁당퐁당 당퐁당 보면 당퐁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한 번씩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두더지낌 생각나네. 피한다고 나오는데 계속 맞아. 그 저기 그 인스타 쇼츠 같은 거 보면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맞는 거. 아 진짜 어이없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오늘도 좀 나름 오후에 가만히 있었던, 어제도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뭘 해보려고 이걸 바꾸는 순간 그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많이 그래요 경우가. 특히 최근에 저희가 건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여겨졌었던 것들을 건드렸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 1, 2주 동안에 건드렸다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뭐 이런 쪽으로 건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은 살아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워낙 거친 순환매 안에서 내가 요거를 다 내가 파도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 타면은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이 어렵다. 근데 조금 껄쩍지근한 게 뭐냐면 코스닥이 좀 돌렸어야 됐는데 2.2%까지 빠졌다가 오늘 조금 오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맞습니다. 코스닥이. 그러니까는 오늘 수급 보시고 코스닥에 볼게요 대표님. 보면은 외국인은 VT, 리노공업, PSK홀딩스, PNT, 이 실리콘2, 카페24 이 대여섯 종목 뭡니까? 다 주도주입니다. 보이시죠? VT 아시잖아요.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 전에 세게 했었던 것들. 리노공업은 최근 좀 빠지긴 했지만 얘도 거기 소부장, PSK홀딩스 소부장, PNT 2차전지, 실리콘2 화장품 이렇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또 애매한 게 네. 그 밑에 지지선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기서 더 빠져도 요 정도 몇 프로 정도 이거 더 빠지고 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반등 시작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특징은 그래서 지지선 한번 깨고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개미털기. 손절이 이미 늦었다는 거야. 맞습니다. 예. 초반에 딱 꺾일 때 딱 했어야 되는데 5일선 딱 꺾일 때 장중에 꺾이는데 이게 장중에 저는요 요즘일수록 장중에 꺾이는 걸 판단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저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종가에 팔자 합니다. 손절 치더라도 오후에 좀 확인하고. 그런데 제가 한 두어 번 쳐봤거든요. 아 기가 막히게 다음날 반등 나와요. 이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직원들께 무슨 얘기냐면 개미 털기 딱 좋은 장이라 얘기합니다. 맞아. 여기서 가장- 저 뭐라 그럴까 이 흐름을 한번 타보려고 마음 먹는 순간. 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오션이에요. 제가 이게 제대로 털린 저는 매매 안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털릴만 하면 오르고 털릴만 하면 오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좋은 건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 좋은 거 아는데 갈만하면 빠져요. 갈만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결 자체가 굉장히 얄궂고 밉게 얄밉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판단하는데 제 판단이 잘 안 틀리거든요. 특히 시장 판단은. 그런데 오늘은 유보합니다. 저는 유보가 맞는 것 같아요. 유보란 표현이 뭐냐면 내일 보고 대응하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빠지면 저는 삽니다. 그런데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예, 이건 뭐냐면 조금 더 빠지더라도 좀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대표님. 여기 지지선 깼거든요. 2월 달에 저점 빼놓고는 올해 저점입니다. 지금 코스닥 종가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개별주들의 이 신저가로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 1000개 이상입니다. 예, 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쏠리는 게 엄청 쏠리다는 거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펀더멘털로 보면 되게 싸다는 얘기거든. 싼 종목인데 못 기다렸는데 신저가죠. 그러니까 안 올라. 계속 흘러내리는 거지. 예. 이게 시장의 관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크게 각광받는 게 뭐 있습니까? 펩트론이요. 펩트론. 펩트론인데 제가 종목 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어제 그제부터 어떤 메시지냐면은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랍니다. 그런데 그 알테오젠으로 제 알테오젠으로 좀 회자되는 종목이
비만 치료제 중에 펩트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 쏠리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바이오를 회사 내용을 열어봐야 된다.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일종의 개인적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지. 플랫폼이면은 과연 라이센스 아웃 물론 기술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하고 로열티 수치를 하는 건 맞는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게 메이저랑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되는 쪽으로만 너무 쏠린다는 거죠. 근데 너무 쏠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너무 다른 쪽은 팔고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뭔가 정신적인 피폐 현상 저도 알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이고 경험적으로 제가 가끔 이럴 때 기도하자 말씀드리든지 혹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만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장을 좀 확인해보자는 주의입니다. 기도 안 하고 넘어가기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신용이 20조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 신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게 지옥일 거라고 이게 마음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네, 일부 오늘도 털리는 걸 제가 보고 왔고요. 지점에서는. 그리고 또 그것이 관련주들의 그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계속 이게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좀 힘들 때는 신용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딴 건 다 차치하고요, 대표님. 지금 신용 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 버티지. 못 버팁니다. 이게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 현금이 많다면 사 들어가도 될 구간은 맞거든요. 내가 좀 분할해서. 눈여겨 봤었던 거, 못 샀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음식료 중에 내가 찍었던 거 하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 화장품에 하나, 뭐 전력기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은 못 샀다면은 사 들어갈 구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급 봐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코리아를 떠난 건가? 300억 팔았습니다, 오늘. 대표님 300억 팔았어. 300억 팔았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7천억 정도 선물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거 합쳐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매수 세력이 없다는 거야. 지금 매수가 없다는, 예. 한국 증시에 돈이 없다. 맞습니다.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없는데 그들의 포트폴리오 리벤성이 너무 하드하니까 받아줄 세력이 없는, 받아줄 개인 투자자 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 샀어요. 개인 투자 4천억 샀고 예전에 이 정도 규모면 1조씩 샀는데 솔직히 돈이 왜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땐 이 정도는요, 지수 기준으로 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지. 근데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온 거 하면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저도 지금은 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내가 좋게 봤었던 주식 혹은 들고 있는 주식을 던질 거냐 이거죠. 일단은 안 던졌습니다. 일단은 안 던졌고 저도 안 던졌어요. 그런데 내일도 또 빠지면 저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안한 게 지금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릴 때 저가 매수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생길 것이냐, 아이고 이제 더 진짜 추세로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그 생각. 마음은 내일의 시초가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냐 달린 거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어떻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잘못 던졌을 때 그 다음날 올라오는 것들이 워낙 많이 봤으니까는 여기서는 이도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었던 분들만 큰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있는, 주도주의로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나마 좀 그래도 조금 제가 좀 고무적인 점, 좀 위로 올리고 싶은 점은 이게 좀 코스닥 분봉인데요. 오후 2시부터 쫙 땡겼습니다. 좀 밀리긴 했지만은. 그러더라도 여기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후에 땡길 때. 네. 이럴 때 오후에 땡길 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자. 확인하면 아마도 그것들이 내일의 매매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지금 시장에 확인하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게 어쨌건 이 보험주, 은행주, 네. 이 금융주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금융주들이 오르는 거는 뭐 특별히 그 M&A 이슈 있는 거 말고는 이게 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사는 건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밸류업에 대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KB금융을 산 주체를 좀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자료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증권사에 나온 자료인데 하반기에 금융주를 좀 집중하는 일부의 좀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금융위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가족분들은 일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고 2010년도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그래서 볼커 룰이 실행이 됐어요. 그때 그 2008년도 금융위기의 주범은 금융사들이 막대한 CDS, CDD 같은 그런 거를 프리미엄을 계속 발행했기 때문에 터져가지고 빵빵 터진 거거든요. 그치, 파생 상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도드 프랭크법이 통과가 됐고 2010년도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융 위기를 방지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걸 풀었어요. 볼커 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볼커 룰 규제 완화 이후에 금융주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장 보시면 오전에 그 미국 장 그 김현철 대표 잘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제 그 금융주 좋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에너지 좋았고 금융주 좋았고 이거 딱 트럼프 색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 시장 메이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이거 트럼프 우세하면은 그래 아시다시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땡큐거든요. 그치. 그 이자 장사는 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말로 큰 매매를 하는 그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 가지치기 하고 금융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일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패대기 치면 승질 나죠. 그런데 그들 논리의 입장에서는 금융주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밸류업과는 당연히 아실 거고 오늘 그 시장에서 좀 이런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기사를 잠깐 나왔는데 그 금투세 관련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금투세 가는 그 배당 있잖아요. 배당은 분리과세하고 네.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은 우리 작은 주식 혹은 다 우리가 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이쪽을 던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 뭐 결정이 났다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추측들과 시장의 소리들이 메시지들이 합쳐지면서 이쪽을 바꾸고 금융주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대표님. 오늘 저녁 때 미국 국채금리 조금 빠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빠지면은 또 바뀝니다. 그들 또 바로 팔고 또 사요. 그러니까는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부하내동하지 말고 일부 지금 포트를 유지하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KB금 신고가 썼는데 여기서 쫓아가봤자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른다고 또 따라갔다가 근데 따라갈 분도 없을 것 같아 지금. 지금 뭐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다 물려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린 거를 손절을 치고 금융주로 쫓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금융주 이런 분위기 안 좋을 쫓아갔을 때 한 두어 번 가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극한에 달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느 섹터의 주도주가 됐던 지금 일어나는 주도주들의 현상, 그냥 그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뭐가 또 다른 거를 사기 위해서 일단 패대기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패대기를 쳐버리면 그걸로 바로 또 꺾여버리니까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고 이렇다면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바탕에 깔려 있어야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또 그 주가도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데 어느 날 기관부터 이 돈 팔아가지고 저거 사야 된다라는 논리가 딱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이 그렇지, 하시는 그럼 따라가고. 맞습니다. 그게 빨리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그런 분위기는 제가 보기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것 같고 여기서는 잘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생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후에 좀 베팅이 좀 들어온 것들 한번 보니까는 오후에 펩트론 같은 것도 베팅 들어오더라고요. 펩트론, 인벤티지랩, 뭐 삼천당 이런 것들 바이오 쪽에서 일부 베팅이 들어오고요. 전력기기 쪽에서 안 들어오다가 효성중공업이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에 베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여기 깨지긴 했지만 여기서 베팅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또 몇 개 봤는데 실리콘트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는 한 6, 7개 종목들이 좀 베팅이 일부 들어오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것들은 아마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손 빠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손 빠른 분들이 내일 반등 나올 때 이거 보청 나올 거야 라고 베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가장 주도스럽고 가장 빠르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이렇게 내일 또 5% 떠요? 그거 어떡할까요, 대표님? 오늘 산 사람 내일 팝니다. 내일 팔아야지. 내일 팝니다. 요즘은 진짜 김민수 대표 말대로 잔잔바리. 그냥 수익 나면 빨리 실현하는. 네. 그게 요즘 이 흐름인 것 같아. 이게 단순 3%가 나든 5%가 나든 일단은 지금 추세가 한번 시장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반등 나올 때 여기는 단타 베팅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들어간 거면 올라 또 팝니다. 그러니까 요 파는 거 했을 때 그럼 내일 또 오후에 반등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또 베팅이 들어갈 거예요.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오후에 잘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 밤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내일장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있다면 뭐예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일단 들어와야 돼요. 선물을 사줘야 된다. 네, 선물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7천억 때렸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규모로 때리면 이제 일자별로 볼까요? 일자를 보면은 선물로 바꿔볼게요. 보시면 일단 크게 한 번씩 때리면 그 다음날 들어와요. 6월 24일 날도 6,500억 때리고 그 2,700 들어와. 이따 시장 또 회복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늘은 좀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트럼프 트럼프가 리스크라는 것도 되게 웃겨요. 트럼프가 우세돼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해. 근데 금융주까지 해.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들을 코리아를 떠날 수 있으면 오늘요 해외 시장 볼까요? 해외 시장 보시면은 니케이 괜찮고요. 지금 회의 1%대 상승이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또 열받으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 난리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들의 하드한 리밸런싱에 내가 동참을 해서 쫄아서 던지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던질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좀 약간 진중하게 좀 바라볼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내일은 그런 식으로 일단 외국인 들어오는지 좀 보고 시장 회복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 회복하면 외국인 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또 뭐 들어오겠습니까? 하이닉스 차트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이 회복한다 했을 때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이 어디냐, 섹터나. 일단 대형주 봐야 되고. 대형주 일단. 대형주 먼저 올라와야 코스닥 복원을 하는데 코스닥 복원할 때 센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펩트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일 거고 먼저 거래소 확인을 할 거면 원래 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뿅 돌릴 거고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좋았던 걸 박살난 거예요. 현대차에. 지금 3일 박살났거든요. 그 외국인 들어오면 이게 여기서 이거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좋아했던 현대차가 거품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3일 박살이에요. 수급 보실까요? 수급 누가 팔았습니까?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 다시 들어오면 또 얘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대형주 위주로 내가 단기 매매를 좀 할지 아니면은 코스닥에서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눈여겨봤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내가 분할 매수 시작할지 이런 거는 내일 시장에 달려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